어젯밤 부안 위도 앞바다에서 8톤급 어선 한 척에 전복돼 선원 3명이 숨지고 1명이 구조됐습니다. 어선 추신기인 스크류의 폐구물 등이 감겨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해마다 전국적으로 300건 안팎에 이릅니다. 오염된 침투수가 나오는 완주 폐석산의 복토제 매립량이 허가 당시보다 30배가량 많았습니다. 왜 매립량이 크게 늘어났는지 의문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중국산 김치 점유율이 90%에 이르자 도로공사가 농림부와 함께 국산 김치 사용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부안 앞바다에서 소형 어선이 전복돼 3명이 숨지고 1명이 구조됐습니다. 구조된 선원은 뒤집힌 배 위에서 8시간을 버틴 끝에 부근을 지나던 어선에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어선 스크류의 폐 로프가 감기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소형 어선 한 척이 뒤집힌 채 떠 있습니다. 해경 구조대원이 다가가 선체를 두드려 생존자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현장 도착. 선체 위에, 선체 지금 완전 전복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배 선체 위에 올라가서 타격 시험 중 수신 여부. 전북 부안군 위도 북쪽 9km 해상에서 8톤급 어선이 뒤집힌 건 어젯밤 10시쯤. 사고 선박에 모두 4명이 타고 있었지만 베트남 선원만 전복 직전 탈출했습니다. 밤새 선체 위에서 어둠과 공포를 견딘 이 선원은 오늘 아침 6시쯤 인근을 지나던 선박에 구조됐습니다. 사고 발생 8시간 만입니다. 그날은 날씨도 춥고 배가 약간 흔들었다가 갑자기 엎었대요. 전복됐다? 하지만 선장 46살 정모 씨와 내국인 선원 2명은 뒤집힌 선실 안에서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 선박 스크류에는 폐로프가 감겨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 도착할 당시 스크류에 폐 줄이 걸려 있는 상태였고 그 부분도 하나의 그 사고 원인으로 놓고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경은 어선에 위치 발신 장치가 있었지만 구조 신호는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경은 조만간 사고 선박을 인양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이번처럼 어선의 스크류에 폐 그물이나 밧줄 같은 부유물이 감겨서 발생하는 사고가 적지 않습니다. 해마다 300건 안팎의 선박 사고가 부유물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발견 당시 어선 추진기 스크류에는 오래된 밧줄이 감겨 있었습니다. 해경은 밧줄이 걸려 배가 전복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선박 스크류에 부유물이 걸려 발생하는 사고는 전국적으로 2014년 205건에서 지난해는 278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전체 해양 사고의 10%가량이 부유물이 감겨 발생한 사고입니다. 지난해 9월 군산 해상에서도 1.52톤급 어선이 스크류에 줄이 감겨 전복됐습니다. 지난 2017년에도 군산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43톤급 오징어잡이 배가 스크류에 그물이 걸려 경비함에 예인되기도 했습니다. 어민들이 조업을 위해 설치하거나 바다에 버리고 간 폐그물, 어망 등이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밤이나 안개 낀 날에는 사고 위험이 더 큽니다. 안개가 꼈다거나 어둡다거나 그러면 그거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그물로 그냥 올라탈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한번 그래가지고 스크루가 그냥 부러져 버려가지고. 하지만 조업 중에 부유물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적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누군가를 하는지 누가 까는지도 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바다 밑에 있는 걸 정리하기 힘들죠. 전문가들은 부유물이 걸릴 경우에는 해경에 신고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전문 다이버에게 요청해 제거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폐기물 매립장이 된 폐석산에서 오염된 물이 새고 있다는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죠. 이 오염수는 산을 메우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새어나오기 시작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당초 허가와 달리 산을 복토제로 메운 점도 의문인데
중간에 허가 사항이 변경된 과정이 석연치 않습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완주군은 2014년 매립지에서 오염수가 흘러나오자 고발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2년 뒤 같은 상황에도 다시 똑같은 처분만 내렸을 뿐 근본 원인은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오염수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사업자한테도 충분히 과하게 어떤 처분을 했어야 하는데 그때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냐. 처음엔 폐기물 매립 허가를 내놓고 실제로는 대부분 복토제로 채운 점도 의문입니다. 매립 허가 47만 세제곱미터 가운데 99%를 하수 찌꺼기로 만든 고화토로 메운 겁니다. 하수 슬러지하고 고화토를 만드는 무기성 폐기물이죠. 50 섞는데 하수 슬러지가 이제 그 반응 과정에서 일부 이제 분해가 되기도 하고요. 2014년 허가 당시엔 폐기물 45만 세제곱미터, 복토제 18,000 세제곱미터를 묻기로 허가를 받았지만 2017년 사업을 마친 뒤에는 폐기물 2,700 세제곱미터, 복토제 46만 세제곱미터를 묻었다고 신고했습니다. 당초 허가 사항이 변경된 겁니다. 익산 낭산의 폐기물 처리 업체는 완주 비봉에 고화토를 매립하고 모두 70억 원가량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 바뀌었는가부터 다 조사가 들어갈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실무자들도 조사하면서 그 내용이 분명히 명시가 될 것 같은. 완주군은 JTB가 제기한 지하수 용출을 숨기고 그대로 매립을 진행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연구 용역과 시추 작업을 통해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전라북도 의회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연수기관의 설립을 건의했습니다. 도의회 송성환 의장과 송지용 부의장은 행정안전부 윤종인 차관과 이인재 기획조정실장을 만나 전국 지방의원 62%가 초선이고 사무직원이 수시로 바뀌는 만큼 의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를 위한 연수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이에 대해 의회 연수기관의 설립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답했습니다. 직접 고용을 촉구하며 130일 넘게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는 전주시 민간위탁 청소 노동자 170여 명이 내일로 예정된 파업을 유보했습니다. 이들은 다음 달 3일 김승수 전주시장과 직접 고용을 놓고 면담을 한 뒤 면담 결과에 따라 파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 민간위탁 청소 노동자들은 직접 고용된 청소 노동자들과 같은 일을 하는데도 임금은 40%가량 부족하고 휴가와 산재 처리에서 불이익을 보고 있다며 전주시에게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나오는 김치 가운데 중국산이 90%에 이른다고 합니다. 국산보다 가격이 워낙 싸기 때문이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국산 김치 사용을 늘리기 위한 방안이 추진됩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3월부터 국산 김치를 사용하고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입니다. 한 달 평균 5톤가량을 전북 지역 김치업체에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국산 김치를 쓴 뒤 음식 맛이 좋아졌다는 소문이나 매출이 20%가량 늘었습니다. 대부분이 중국산 김치였는데 오늘 먹어보니까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정 이렇게 간단하게 라면을 하나 먹어도 집에서 끓여 먹는 듯한 느낌을 들고. 전국 195개 고속도로 휴게소 가운데 국산 김치를 사용하는 곳은 겨우 20군데로 10% 선에 불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도로공사가 국산 김치를 사용하는 휴게소를 늘리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국산 김치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도로공사는 국산 사용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휴게실 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우리 195개 모든 휴게소에 확대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중국산보다 2~3배나 비싼 가격입니다. 농림부는 재료를 계약 재배하고 유통 과정을 줄여 휴게소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치 자급률을 좀 높여나가고 또 국산 농산물에 대한 이 국민들의 인식을 또 새롭게 바꿔나가는 그러한 좋은 계기로 삼아가겠습니다. 농식품부와 도로공사는 국산 김치 사용을 늘리면서 다른 식품의 국산 사용률도 함께 높이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영세소 상공인에게 처음으로 카드 수수료 일부가 지원됩니다. 전라북도는 다음 달 3일부터 지난해 매출액이 8,800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카드 수수료 0.8% 가운데 0.3% 최대 2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지난해 매출액 증빙 서류 등을 갖추어 시군이나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산업활동의 침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의 광공업 생산과 출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3.1%와 4.5% 줄었습니다. 반면 재고는 16.3% 늘었습니다. 광공업 생산과 출하는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 연속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감소했습니다.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 비중을 2024년까지 50%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오늘 향후 5년간의 기금운용 전략인 중기자산 배분안을 심의한 결과 해외 투자 비중을 현재 30.1%에서 50%로 늘리기로 하고 5년간의 목표 수익률은 5.3%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24년 말을 기준으로 한 자산 군별 목표 비중을 주식은 45%, 채권 40%, 대체 투자 15%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잇따라 승전보를 날리고 있는 전북현대가 이번 일요일 상주를 상대로 홈경기 6연승을 노립니다. 금석배 전국 고등학생 축구대회도 막을 올립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울산에게 뼈아픈 패배를 당한 전북현대. 그 뒤 제주와 경남, 강원을 잇따라 꺾고 승점 30점으로 선두에 올랐습니다. 상승세를 탄 전북은 이번 일요일 상주를 상대로 홈경기 6연승에 도전합니다. 선수들은 호국 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순국 선열들을 기리는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경고 누적으로 빠졌던 로페즈 선수, 그리고 이용, 그리고 신영민 선수도 다시 가세를 하면서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한 여성 세계 바둑 대회인 제4회 국제 바둑 춘향 선발 대회가 남원에서 열립니다. 독일과 프랑스, 중국 등 11개 나라에서 530여 명의 여성 바둑 고수들이 출전해 실력을 겨룹니다.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은 물론 광안루, 춘향 테마파크 등 관광 명소 방문도 진행됩니다. 국제 바둑 대회를 통해 바둑의 저변을 확대하고 한국 전통문화와 남원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금석배 전국 고등학생 축구대회가 이번 주말 군산에서 막을 올립니다. 12일 동안 이어지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 35개 고등학교에서 1000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합니다. 지난 2월 열린 금석배 전국 초중학생 대회에 이어 군산이 축구 열기로 가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평화당이 조직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지난 3월 전북도당에 이어 지난 29일엔 대전시당 개편 대회를 갖는 등 지금까지 조직이 갖춰진 11개 시도당의 총선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평화당은 경상남북도를 비롯해 아직 시도당이 없는 6개 시도 역시 올해 말까지는 새롭게 창당 절차를 마치고 총선 준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사단법인 대동사상 기념사업회는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제1회 공화주의자 정열입 학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공화주의자 정열입, 우리 시대의 전라정신과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정열입과 대동사상을 재조명하고 기축사회의 의미를 되짚었습니다. 특히 기축사유로 피해를 입은 서울과 부산 정읍 지역의 가문 대표들과 향토 사학자들도 참여해 관련 자료 수집에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양영두 소충사선 문화재전위원장 자택에 민주유공자 명패가 부착됐습니다. 양 위원장은 1979년 YH무역 여성노동자 신민당사 농성사건 당시 경찰 진압단의 중상을 입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때도 계엄사 합수부에 체포돼 고문을 받아 민주유공자로 선정됐습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선양을 위해
독립민주유공자의 자택에 명패를 부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15분쯤 익산시 금마면의 한 도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아 적재함에 있던 닭 수백 마리가 도로로 쏟아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차가 구분기를 돌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